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건물이 얼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울도 이 건물이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등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1억 원짜리 그 건물을 사가지고 왔더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이걸 수리하는 수리비가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1억 원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요, 등가성, 이렇게 가격이 동등해야지 되는데 지금 가격이 서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돈을 좀 깎으면 되겠죠. 알겠죠? 만약에 매수인이요, 돈을 좀 깎으면 감액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고요. 만약에 갑의 건물에요, 갑의 건물에다가 손해배상을 하면 무거우니까 이게 내려올 것이고요. 그럼 동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매매계약을 뭐 하면 돼요? 해지하면 되죠, 해제. 알겠죠? 이렇게요, 대금감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 세 가지를 뭐란다? 담보책임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담보책임은 뭐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무과실. 무과실한 것은 잘못이 없어도 매도인은 매수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여기서요, 이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1억에 샀다, 이 말이죠. 알면서. 그러면 알면서 1억에 샀으면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샀겠죠. 싸게 샀으니까 수리비를 빼고 샀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샀으면 1억에 샀으면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비싸게 샀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샀으니까 매수인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고 샀다? 매수인이 선이다, 이 말이죠. 여기 선이요. 이렇게 매수인이 선일 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왜냐면 이 사람은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샀으니까 1억 원이 안 된 것에 1억에 샀잖아요. 그러니까요,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담보책임이다. 그래서 보통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 매도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오면 여기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이죠. 그런데 하자 발생이나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말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것을 무슨 뭐라고 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과실을 상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매도인은 우리가 담보 책임은 무슨 규정이죠? 임의규정, 페이지 170페이지 170. 담보 책임은요, 이것은 임의규정이거든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 면제하는 특약이 있다. 그런데요,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빌라 같은 경우 만약에 한 30년 됐다. 30년이 된 빌라를요, 만약에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30년 된 빌라는요, 항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갑은요, 을하고 계약을 할 때, 갑이라고 계약할 때 나는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못해요. 30년 지났는데 당연히 하자는 발생할 거니까 대신 싸게 팝니다, 이렇게. 그래서 을이요, 응,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가지고 보니까 하자가 있어.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처음부터 이 갑이요, 자기네 집에 하자가 있어. 그걸 알면서 알려주지 않아.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했다, 숨기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아무리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할 때는 일단 상대방한테 자기네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는 것을 일단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무과실 책임이죠. 이건 뭐 그냥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발생 원인이죠.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 보라고요. 여기 보면 요약집에 여러분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171페이지 좌측면을 봐. 171페이지 좌측을 보라고. 자,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원래 이번 강의는 이 강의 노트 있잖아요. 그림 노트 밑에를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은 담보 책임의 발생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하자가 있어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매매의 목적물로서 인도한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 책임이다. 담보 책임은요, 매매 후 유상성, 거기만 줄고 유상성을 고려하여 매수인과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그 다음에 줄고 법정 책임, 법에 의해서 정해진 책임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570조부터 법에 정해져 있죠. 그것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자, 무과실 책임 줄 것이고요. 그것은 법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죠. 569에서 577 경매에서 담보책임,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잘 봐봐. 이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얘기해. 물건의 하자를요.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권리 하자죠. 권리 하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요. 추탈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추탈 담보 책임 이렇게. 권리 하자요. 여기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하고요. 잘 보면 권리 하자 밑에 뭐가 있죠? 경매가 있죠.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권리 하자 밑에 경매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요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는 담보 책임을 지지만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경매는 여기 다음에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하자 다음에 바로 밑에 경매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경매를 했는데 내가 경락받은 물건에 권리 하자, 즉 유치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유치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임차인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임차인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경락받은 물건에 경락받은 토지나 건물에요 물건의 하자가 있다. 물건. 그때는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가 경매에서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경매에서 지금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죠. 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담보 책임이 이렇게 되는데, 담보 책임은요 하자 담보 책임이죠. 이러면 하자 담보 책임이 뭐냐면, 하자 담보 책임은요 이때 하자는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다시 그림을 봐야 되겠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원래 있잖아요. 하자 담보 책임은 선의 무과실의 매수일은 몇 개월이죠? 6개월의 제척기간이, 이때 6개월은 안 날로부터요. 안 날로부터 6개월인데요. 우리가 봐봐 여기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가 원래 이러면요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청구권하고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고요. 형성권은요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잖아요. 우선 아시죠? 그러니까요 청구권은 소멸시효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냥 청구권이거든요. 그럼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야 되는데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판례가 말하겠냐? 여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소멸시효에 걸린다 몇 년이다? 10년이다. 언제요? 인도받은 날.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인도받은 날부터. 알았죠? 그것을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맨 위에 지금 170페이지 맨 위에 그림에 지금 나와 있죠. 알겠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됐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봐봐. 청구권에 뭐에 걸리고? 소멸시효. 그 다음에 형성권에 뭐에 걸려? 제척기간 이렇게. 그 다음에 담보책임은 당사자간 합의로 말 수 있다. 합의로 가중이나 경감이나 배제할 수도 있고요. 이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죠. 담보책임을 배제하기로 약속을 했어.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죠.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뭐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담보책임은 가중할 수도 있고 경감할 수도 있고 배제, 면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규정이니까? 담보책임은 임의 규정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러면 3번 시험에 잘 나와. 3번은 뭐죠? 하자 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알겠죠?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오하고 담보책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알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착오가 있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있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요약집이요 171페이지 우측을 봐. 171쪽의 우측. 그 다음에 5번 봐. 5번 여기 그냥 보지 말고 지금 봐봐요. 여기 오라 담보 책임에 관한 특약으로 되어 있죠? 이 5번이 어디에 있어요? 171페이지 어디에 있어? 맨 밑에 오른쪽에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보라고. 우측이라 됐죠. 우측에 가운데 지금 가운데가 지금 박스가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 어느 쪽을 보라고. 맨 밑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러니까 특약으로 배제나 감경 가중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2번은 당사자 간의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다. 그런데 매도인이 그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매도인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우리가 공유물 분할하죠. 공유물 분할할 때는 매도인은 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는요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하고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이건 법에 나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객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담보 책임의 객관은 그 밑에 보면 170페이지요. 가운데 그림 지금 나와 있죠. 가운데 그림 나와 있죠. 거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봐봐요. 여기 569조에서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570조는요 전부가 타인이고 572조는 일부가 타인이다 이 말이고요. 574조는 소량 부족 일부 멸실이고 575조는 용익권능. 내가 그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간이 안 끝나가지고. 그리고 살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맘대로 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 하죠. 그럼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576조는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 이렇게 경미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봐봐요. 매수인은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따지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1년이에요. 재밌는 말은 여러분 봐봐요. 선인은 언제부터요? 안날. 악인 언제부터요? 한날.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날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뭐냐면 이런 봐봐.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저당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저당권에 아니 뭐 그 집에 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살 수도 있고 모르고 살 수도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해. 매수인의 선악을. 항상 우리 여러분 봐봐요. 권리의 하자에서는 매수인이 선이 악이냐 꼭 따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선이 악이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저당권 행사는 따지지 않고 제척기간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원시적 불능하고 문제가 있어. 그리고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하죠? 신뢰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원래는 무슨 이익인데요? 신뢰 이익인데요.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일부라는 말하고 무슨 말이 있죠? 부족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일부라는 말하고 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부 부족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일부나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 이것만 뭐를 한다? 여기요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의 권리와 소량 부족 일부 멸실에만 있는 것이고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는 전부 타인의 권리, 용익권능, 저당권 행사 여기에는 대금 감액이라는 것이 없다고. 대금 감액은 반드시 일부다 부족이다. 이것을 양적 일부 해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을 때만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권리하자 다음에 뭐가 있다? 경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경매에서 보면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 그 다음에 뭐냐?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은요 변제기에 도달한 것이 있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뭐라 했죠? 변제기에 도달해야 되고 아직 도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봐. 우리가 이러면 나중에 매매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매매에서는 그것은 물건, 채권 다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 있죠? 갑이 여기서 을한테요. 여기서 1억이죠?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1일 만에 10월 1일을 변제기라고 하죠? 10월 1일이 돼서 갑이요.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을요. 병한테 넘겨. 이걸 채권을 매매했다. 이걸 채권 양수인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 사람은요. 10월 1일이 됐으니까 언제든지 가가지고 을한테요.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넘겨받았는데요. 이 병이 뭐라고 한다? 갑한테 야 내가 그럼 오늘 가서 그럼 을한테 갔는데 을 돈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을 돈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갑이 원한다. 을이 돈이 없으면 내가 그러면 대신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걸 뭐라 한다? 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요 을이 가가지고 돈이 없죠. 갔더니 돈이 없죠. 그럼 누가 갚아준다? 갑이. 돈이 있으면 가서 을한테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변제기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서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요 계약 체결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1일 날
5월 1일에 채권을 넘겼어도 이 사람이 당장 가서 받을 수 없잖아요. 언제 가서 받아야 돼? 10월 1일. 10월 1일에 받아야죠. 당장 가서 받을 수 없죠. 10월 1일에 받아요. 그러니까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 그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요? 변제기. 그래서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하는 걸 추정한다.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 두 가지를 바꾼 것으로, 변제기에 도달한 것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X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추정한다를 뭐로 바꿨다? 간주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간주한다,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579조는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579조 제1항하고 2항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요, 170페이지 좌측을 봐. 170페이지. 강의 노트 170페이지 좌측을 보라고. 170페이지 좌측 봤어요? 자, 170페이지 좌측 맞아? 자, 채권의 매도인 담보 책임이죠? 170페이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171페이지. 171페이지 좌측. 171페이지 좌측을 보라고. 맨 밑에 보고 계시죠? 자, 1번요.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언제요?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를 한다? 추정한다. 그러면 이 추정한다는 뭐로 하면 안 돼? 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추정한다. 이래야 돼. 추정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아직 변제기에 도달 안 했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네. 그러면 언제요? 자력이 언제요? 돈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변제기 때. 그래서 여기요,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변제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하면요, 계약 당시 이렇게. 아시겠죠? 계약 당시 이렇게.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요, 이 지금 박스를 봐야 되는데요. 원래 여러분요, 이 박스 하나만 알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봐. 먼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570조 전부 탄핵 권리, 일부 탄핵 권리, 소량 부족, 영유권능,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권의 하자죠. 그럼 여기까지가 권리의 하자, 여기서부터 물권의 하자. 아시겠죠? 권리의 하자, 물권의 하자, 이렇게. 이 물권의 하자는 뭐라 한다?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물권의 하자를. 알겠죠? 하자 담보 책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대금 감액 청구권이죠. 그럼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감액이란 말이 이거 형성권이죠. 해제권도 뭐예요?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당연히 형성권이니까 제척기한이라는 말이 맞죠. 그런데 여기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앞에 우리가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청구권이라고 하죠.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아니고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법조문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다? 하사담보 책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떻게 해요? 6개월의 제척기간 또는 10년에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런 말을 쓴 것이에요, 그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대금 감액이라는 것은 언제만 감액이란 말이 있다고 그랬죠? 언제만? 일부라는 말하고 부족이란 말하고,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란 말을 써. 일부 부족, 이때만 대금 감액이란 말을 써. 자, 두 번째, 해제권 있죠?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은요,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선의는 다 돼. 선의는 다 돼.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선의는 다 돼. 선의. 됐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의는 다 된다고. 선의는 다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대금 감액은 뭐만 있다? 일부하고 부족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된다? 선의는 다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말했죠?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면서 살 수 있고 모르고 살 수 있죠? 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뭐로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다시. 자, 대금 감액은 일부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다 인정이 된다. 저당권 행사는요,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의 해제는요, 계약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요. 그런데 전부가 타인의 권리는 목적을 달성하려야 1%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 해제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다시 딱 네 가지예요. 딱 네 가지. 다시 우리가 대금 감액은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을 쓸 때, 그 다음에 뭐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돼요?
선의는 다 돼. 선의.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저당권은 뭘 본문한다? 선악을 본문한다. 선악. 저당권은 선악을 본문해요. 그 다음에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본문한다? 선악을 본문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자, 우리가요, 선악 본문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 전부 타인의 권리와 저당권 행사. 이 두 가지는 뭐가 없다? 제척 기간이 없다. 뭐가 없어? 제척 기간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권리하자는 몇 년이다? 1년이다. 제척 기간 1년. 권리하자는요, 그래서 선의는 안 날로부터, 악인은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악인은 언제부터? 한 날, 악인은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 있죠. 이런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일부 타인의 권리와 전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배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보면 권리하자죠. 권리하자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죠. 권리하자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죠. 그런데 여기 물권의 하자, 물권의 하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물권의 하자는. 우리가 담보침에 아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권리의 하자, 경매, 채권, 물권의 하자. 네 가지죠. 알겠죠? 그런데 물권의 하자는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매수인이. 그 다음에 안날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물건에 대해서 581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은 몇 년이다? 10년에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그래서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박스 하나만 딱 보면 무조건 다 문제를 다 정답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만 가지고 맞출 수 있는데, 지금부터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맞추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먼저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긴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와가지고는 이 박스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박스는 여러분들이 다른 출판사 책을 보면은 이게요 전혀 반대로 됐어요.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요 여기에 나와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가로에 나왔어. 알겠죠?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해설할 때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나 이거 바꿔놨단 말이죠. 알겠죠? 설명할 때 어떻게 그냥 쉽죠? 대금 감액은 일부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계약의자 소매상은 선의는 다 된다. 저당권은 선하고 불문하고 우리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하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는 절대로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원래는 담보 책임은 원시적 하자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신뢰 이익 배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익 배상을 한다? 이행 이익 배상을 한다. 이렇게.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요 전부 타인의 권리 한번 보죠. 여기 봐봐. 이 갑이요 의사 무능력자야.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을이 그걸 매수한 거예요. 을은요 술이 만취든 말든 갑하고 계약을 해서 등기를 가져왔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인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병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것 판 거예요 남의 것 판 거예요? 남의 것, 그것을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전부 타인의 권리 한번 봐봐. 우리가 박스, 방금 앞에 있던 박스 생각나나요? 자, 대금 감액은 누구만 대금 감액이다? 일부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그런데 여기는 전부죠. 그러니까 대금 감액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두 번째요, 계약의 해저와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된다? 선의는 다 되죠. 선의는. 알겠죠? 선의는 다 돼. 여기 또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는. 우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하죠. 그런데 전부 타인의 권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매수는 대금 감액,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선악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뭐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 암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박스를 보고 딱 암기하면 돼. 그러면 뭐만 알면 되냐? 아, 전부 타인의 권리한 말이 무슨 말인가? 아, 남의 물건 팔아먹었구나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569조는 매매의 목적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 남의 것에 속할 때는 매도인은 관계없다는 거죠. 매매했는데 남의 거다. 그럼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그 사람한테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이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 책임진다? 이전할 수 없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러면 여기 봐봐. 이러면 여기 법정으로 볼 때는 여기는 이런 법정 조문집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줬잖아요. 조문집 다 줬죠? 물론 안 가져오신 분도 있죠. 관심 없으니까. 알겠죠? 근데 법조문에 569조, 570조를 펴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법조문 보시면 돼. 알겠죠? 569조, 570조 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570조 보면 타인의 권리 매매의 경우. 알겠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 자, 매수인은 이렇게 됐죠. 매수인은 전문집 안 받으셨죠? 가서 받아야 되는데. 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봐봐. 매수인 그랬죠? 그럼 매수인은 선이다 악이다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선이 악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이때 매수인은 선악 불문인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선악이 다 되면 그냥 매수인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않냐면 안때라고 했지. 그러면 이때는 딱 악의만 얘기해. 악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못한다. 그럼 반대로 해제는 선이다 악이다 말이 없죠. 근데 악의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누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야기. 악의는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된다? 선의는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선의는 지금 무슨 말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됐죠? 그래서 선의는 손해배상 청구. 이때는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이다. 무슨 이익배상? 이행 이익배상 이렇게 얘기해. 자요, 1번 전부 타인의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자, 요약집 173페이지요. 좌측을 봐. 173페이지요. 좌측을 보란 말이죠. 자, 페이지 173페이지 봤어요? 보면 맨 위에 전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그것도 설명을 해. 여기요,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다. 남의 물건, 타인의 토지죠. 타인의 토지는 뭐다? 유효. 이렇게. 자, 이번은요, 권리 전부가 타인이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이전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봐봐. 우리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할 때는 그냥 매수인만 써. 만약에 선의만 얘기하면 앞에다 선이라고 써. 악의만 얘기하면 앞에다 악이라고 써. 근데 선의 악의를 불문할 때는 굳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냥 그때는 매수인이라고 써. 알겠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 자, 선의 매수인은요, 선의의 매수인은 봐봐. 손해배상은 누구만 청구할 수 있다? 선의만. 그때 이때는 반드시 앞에다 선이라는 말을 써. 매수인 앞에다 선이라는 말을 쓴다고.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이다. 그래서 이행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봐봐요. 여기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한다. 그것을 이행 이익배상이다.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이다. 이렇게. 이행 이익배상이다. 이렇게. 자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제척기간의 규정이 없어. 제척기간의 규정이 없다 이 말이죠. 제척기간의 규정이 없어. 알겠죠? 1년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이름 봐봐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제척기간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한 거 또 하나 있죠. 어디? 저당권의 행사. 저당권의 행사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척기간이 없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해요. 그때는 뭐가 없어요? 제척기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71조로 봐요.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이죠. 그러면 선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은요, 여러분요, 바로 지금 173페이지 바로 그 위에 바로 그림 봐. 그림의 가운데 그림이죠. 가운데 그림을 보면 571조 선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이라 나와 있죠. 그걸 보고 밑에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만 선의의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된다. 봐봐. 우리는 담보 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게 담보 책임이죠? 여러분, 담보 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게 담보 책임이에요?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매도인에게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것을 청구하는 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근데 지금 여기로 누가 지금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누가 계약을 해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니까 이것은 담보 책임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그럼 봐봐 571조로 보시면 매도인이 계약할 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선이다 이 말이야. 선이이다. 그럴 때는 선의의 매수인한테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요, 처음에 이것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을 판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양보면요, 매수인이 그것이 매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매수인이 알았다는 거죠. 그럼 매수인이 악이죠. 그러면 매수인이 선일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하죠. 근데 매수인이 악일 때는요,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뭐다?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좀 됐나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러분 술이 만취가 됐죠? 갑이 술이 만취돼서 을한테 팔았어. 그럼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왜?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을은요, 자기가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로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을은요, 자기가 갑의 것인지 알면서 일부러 팔았으면 악이죠. 근데 모르고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때요, 매수인은요, 선인 경우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이 악이죠. 매도인은요,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선의의 매도인은 봐봐.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선의의 매도인은 무조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는 있다.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하고, 매수인이 악이면 손해배상 없이 해지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는 할 수 있다? 해제는 할 수 있다. 시험이 이렇게 나와.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악을 본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맞잖아요. 선일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하고,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이 해지하고. 그러니까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조문의 내용을 이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뭐란다? 전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그럼요, 거기 571조 보면 거기 나와 있죠. 가운데.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냐면 여기요 173페이지 좌측에요. 요약을 봐. 요약을 보면 뭐라 나왔죠? 5번 전부, 여기 잘 봐. 여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5번을 보라고. 알겠죠? 5번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냐면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 것을 뭐란다? 선이죠. 그럼 알지 못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또 선이죠. 매도인도 선인데 매수인도 선이야. 그러면 뭐를 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요,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의 권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때는 뭐죠? 악이죠. 악일 때는 뭐를 하고? 권리를 이전할 수 없으면 통지하고.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한다. 그러니까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하다. 매수인이 선이면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하고, 매수인이 악이면은 손해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아무튼 선의의 매도인은 무조건 계약은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다. 자, 일부 타인의 권리 다시 봐요. 그 위에 일부 타인의 권리는 봐봐. 100평이죠. 100평인데 우리 언제요? 2월 1일 날 100평을 계약해서 3월 1일 날 측량을 하니까 그중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 거예요. 알겠죠? 또 이거 뭐예요? 30평이 병 소유다. 30은요, 100평 중에서 30은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죠. 일부 병은 타인이다 이 말이죠. 타인. 왜? 갑하고 을이 아니니까 타인이죠. 이걸 우리는 일부가 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갑은요, 이것을 을한테 사가지고 등기를 이전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부 타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소이다, 꼭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요, 갑은요 병한테 30평 사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때는 100평 중에 30평이 병 이상을 알았느냐,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았느냐 악이, 몰랐느냐 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선이하고 악의를 판단하잖아요. 선악을 판단할 때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선악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알았냐 몰랐냐 이 말이죠. 알았다 악이, 몰랐다 선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선, 악을 분문하고 이런 말이죠. 선이냐 악이냐는 계약 체결할 때. 그러면 선의는 몰랐다, 체결할 때 악의는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타인 소유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을 취득해서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기 5월 1일 날 갑이 병한테 몇 번 찾아갔어. 그랬더니 병이 뭐라 하냐, 5월 1일 날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 나 너한테 절도를 안 판다니까 이렇게. 그럼 절도를 팔지 않는다, 거절 사실을 통보했죠. 그러면 이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갑은요 이제는 병한테 취득해서 을한테 30평을 등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됐죠? 확실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여기서 선인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악인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언제 계약을 체결했어? 2월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1년이죠. 여기서 안 날은 뭐냐? 안 날은 이것은 청약을 한 날이 안 날이 아니고 언제가 안 날이다? 내가요 갑이요 이 병한테 쫓아가가지고 팔아고 사장하고 빌고 했는데 안 돼. 술 사주고 뭐 별짓 다 했는데,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말해.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취득해서 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된 것이 확실하게 된 날은 언제다? 5월 1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날은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제 등기를 취득해서 이전해 줄 수 없게 됐다. 그것을 안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날은 5월 1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 악일은요 계약을 체결한 날은요 2월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몇 년이죠? 1년이다. 그래서 다시 악일 언제부터? 한 날. 선일 언제부터? 안날. 알겠죠? 안날은 뭐다? 취득해서 이전해 줄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날, 그것을 안날이다 이렇게. 알겠죠? 측량한 날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요 갑이 병 소유를 매수하여 을에게 이전해 줄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날,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날, 이것을 안날이다. 안날. 알겠죠? 안날은 1년. 악인 언제부터? 한 날부터 1년. 선인 언제부터? 안 날부터 1년이다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자요, 그래서요 여기 이제 매수인은요 대금 감형할 수 있죠. 여러분 대금 감형은 선악불문에. 왜요? 우리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선악불문에. 그 다음에 선인 경우 계약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근데 우리 뭐라고 했지 아까요?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누구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인 경우 이행이익배상이다 이렇게. 제척기한은요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악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알겠죠? 몇 년이다? 1년이다. 알겠죠? 선인은 언제부터? 안 날. 악인은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1년이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를 암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 표를 가지고 딱 암기해버리면 된다. 알겠죠? 자, 대금 감액은 일부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몇시에만. 그 다음에 선인 경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행사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제척기한은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자요, 요약지. 강의 노트 173페이지 요약을 봐. 173페이지 요약 부분을 보라고. 자, 그러면 좌측 있죠? 일부 타인의 권리 나와있죠? 중간에 2번 나와있죠? 자요, 갑이 토지 100평방미터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중 뭐라고요? 10평방미터가 일부가 병소유 타인의 거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병이 그 10평방미터를 매도를 거부해서 갑이 이를 취득하여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건 일부 타인이죠. 자, 매수인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를 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선의의 매수인은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이다. 알겠죠? 이행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대금감의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언제부터? 안날. 악인 경우는 언제부터? 한날. 몇 년? 1년이다. 1년 이렇게. 안날로부터 1년, 한날로부터 1년 이렇게.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별것도 아니죠. 뭐 인생 간단하니까요.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담보책임이죠. 됐죠? 자요, 안날인 것보다 안날. 남의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알고 나가 취득해서 등기하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취득해서 등기를 해줄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날. 알겠죠? 그래서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날. 그것을 안날이다 이렇게. 자, 이제 수량부족 일부 멸시를 보세요. 여러분요,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요, 수량부족 일부 멸시는 시험에 잘 나와. 비슷비슷하니까. 지금요,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2월 1일 날이요. 그런데 측량을 하니까요, 70평밖에 아닌 거예요. 70평밖에. 70평밖에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얼마가 부족하죠?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수량 부족이라고 해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량 부족은 뭐냐면, 봐봐.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1억 원에 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수량 부족이라고 해요. 항상 수량 부족은 뭐가 나와야 돼요? 평당 얼마? 이게 꼭 나와야 돼요. 평당. 평당은 뭐죠? 면적이죠? 면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 몇 평이에요? 100평인데요. 얼마에 팔 거예요? 1억 원이에요? 아, 그렇게 합시다. 1억 원에 계약했는데 측량하니까 90평이야. 그러면 1000만 원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그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이라고 해서 샀는데 90평이에요. 그럼 10평이 부족하죠? 10평에 해당하는 대금 감액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량 부족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평당 100만 원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런데요, 이걸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그래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아시겠죠? 그럼 매수인은요, 대금감액, 그 다음에 계약해제, 선이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언제요?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왜요? 선이만 하니까 안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보통은 아파트 분양이죠.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 임대차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라든가 임대차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을 얘기해요. 평당 3만 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봐봐요. 우리가 부족이라잖아요. 계약 철상 관칙은 뭐예요? 계약 철상 관칙은 원시적, 그 다음에 플러스 객관적.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전부가 불능이다. 전부가. 그런데 여기는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부가 불능이에요? 일부가 불능이에요? 일부가 불능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자, 574조를 한번 보시면 돼요. 법조문이니까요. 여러분 요약제 173페이지 보세요. 바로 밑에 수량 부족은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시 맨 밑에 있죠. 맨 끝에 있죠. 좌측에 맨 끝에 있죠. 자, 거기 보시면요, 갑이 토지 100평방미터를 평방미터당 100만 원. 뭐라고? 평방미터당 100만 원. 꼭 이 말이 있어야 돼. 이런 아파트 뭐라 하죠? 아파트 평당 얼마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죠. 그러니까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파겠다. 뭐를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파겠다. 그런데 10평방미터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자,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요, 계약 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겠다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아파트 분양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과 월차임도 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경우 뭐라고 하죠, 여러분요? 보통 요즘 임대 같은 경우 신축 상가 건물 있잖아요. 평당 3만 원 이렇게 해요. 100평이면 300만 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3번이죠. 3번을 보시면요, 부동산에 관한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 그러면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 이렇게 됐죠. 미달은 일부가 불능이죠. 그럼 전부 불능이 아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이다? 전부 불능. 무슨 불능? 전부 불능이다. 전부 불능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매수인은요, 수량 부족에서는 오직 선이만 대금감의 계약이죠. 손해배상. 선이만 대금감의 계약이죠. 손해배상. 선이니까 뭐다? 언제부터다? 한날이다 안날이다? 안날이죠. 왜요? 선인은
안날이고 악에는 한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만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선이만,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안날. 그래서 안날이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왜? 누구만 되니까? 선이만 되니까. 선이. 여기가 선이만 되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야. 악의가 되면은 선이 약이냐 또 따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량 부족은 누구만 된다? 선이만 된다. 선이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날로부터 1년이다. 아시겠죠? 자, 용익권능의 제한을 봐요. 그 위에 용익권능 가운데 칸에 나와있죠? 밑에 172페이지요. 그럼 용익권능이 뭐예요? 갑이에요. 갑이 매도이고 여기요 3월 1일요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2월 1일이요. 여기 보면 B가요. 여기 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역권이 없는 게 쭉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갑하고 병하고 3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땅에 지상권,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누가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권이 이 땅에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이 이 땅에 있는데 없으면 그걸 뭐다? 맹지라고 하죠. 맹지. 알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매수인은 땅을 샀는데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다른 사람이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 매수인은 열받죠. 그런데 대금 감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부족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일부란 말이고 부족이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여러분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된다고 그랬죠? 선의는 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선의는 다 되는데 항상 해제는 언제 해제하냐? 구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럼 만약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은요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는 청구한다? 손해배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재측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다. 언제부터요? 선의는 언제부터? 날로부터 1년이다 이 말이에요. 재측기간은 언제부터? 날로부터 1년이다 이렇게.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요 여기 이제 이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이가 뭐 그렇게요. 이거 다 지금 얘기했으나 중요하지 않고요. 자, 강의 노트 173페이지 요약집이요. 거기 보면 4번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받는 경우가 되어 있나요? 자, 보시면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지역권이 없으면 그러면 길이 없으니까 맹지가 돼버리죠. 알겠죠? 그러면 목적 부동산 위에 등기된 임차권이 있다? 그럼 임차권은 점유해서 사용하니까 내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알겠죠? 사용수에게 제한을 주고 있다. 2번 선의의 매수인은 잘 봐봐. 여기 한번 봐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돼 있죠?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요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해제한다 못한다? 못해.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해제할 수는 없고 이렇게. 그럼 봐봐. 자 다시 여러분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잠깐 봐야 돼. 이제 이걸 보고서 우리 법조문 뭐라고 되어 있나 여기 봐봐. 우리 법조문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 했죠? 기타의 경우 되어 있죠? 여러분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기타는 뭐죠? 기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달성할 수 있으면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용익권의 존재 또는 지역권의 부존재를 뭐한날? 항상 여기는 누구만 되죠? 용익은 선의만. 그래서 안날 동그라미 1년 이렇게.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1년?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자, 576조는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되어 있죠. 마지막 면은 왜요? 이게 뭐냐면 이런 봐봐요. 5억짜리 집에 이미요 A의 저당권이 있는 거 1억 원에. 그런데 1억 원의 저당권이 있는 집을요 내가요 그걸 3월 1일 날 산 거예요. 매수인이 샀어?
근데 봐봐요. 이 건물은 5억짜리인데 1억 원의 채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샀다 이 말이죠. 얼마 주고 샀느냐? 여기 봐봐. 4억 주고 샀다. 여러분 4억 주고 사면 어떻게 돼요? 4억 주고 사면? 4억 주고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5억짜리인데 저당권 1억이 있죠. 그런데 내가 4억 주고 샀다는 것은 내가 이 매수인이 1억 원을 끌어 안았다는 거죠. 알겠죠? 자기가 끌어 안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갚는다고 해서 자기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됐어.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때는 을은 갑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4억 주고 했을 때는 피담보 채권을 인수했죠. 갑은 담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주고 샀다? 5억을 다 주면서 너가 1억 갚고 등기 말소해라 그랬단 말이죠. 5억을 다 주면서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 취득 못하거나 일단 을이요 등기를 했어. 취득했어. 그런데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5억 주고 샀는데 1억 때문에 경매를 당하니까 이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신 1억을 갚았어. 그럼 대신 1억을 갚으면 원래 얼마죠? 5억에다가 1억을 또 갚았으니까 얼마를 주고 샀죠? 6억. 그러면 1억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 1억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온다? 갑한테 가서 받아와야 되겠죠? 그 갑한테 받아온 것을 뭐라 한다? 내가 출제 비용이라. 출제는 뭐냐? 재산이 나갔다 이 말이죠. 재산이 나갔다. 알죠? 거기서 다시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저당권의 행사는요 뭐를 부문한다고 그랬죠? 선악을 부문하죠. 그래서 선악을 부문하고 출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신 변제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저당권이 있는 집을 이 을이 샀는데 보통은 5억에서 1억을 빼죠. 그럼 5억에서 1억을 빼면은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죠. 근데 5억을 다 주고 샀다 이 말이죠. 돈 다 주고 갑한테 1억 갚고 등기 말소를 하겠다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가요 경매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난리 났죠.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다 이 말이죠. 열받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가서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자기가 대신 경매를 막으려고 돈을 대신 갚았어. 알겠죠? 그럼 너무 돈을 많이 줬죠. 갑한테 가서 그 돈 받아 와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대금 감액은 언제만 있다? 일부 부족이만 있다. 그 다음에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은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알겠죠?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채찍기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출제비용 상환 청구가 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매매계약을 하잖아요. 그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 그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언제나 담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야? 경매가 됐을 때, 경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경매를 막기 위해서 내가 대신 다시 돈을 갚거나 그랬을 때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를 부문한다? 선악을 부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우리가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전부 타인의 권리. 또 하나는 뭐다? 저당권의 행사. 이 두 가지는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이 두 가지는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뭐가 없다? 제척기간이 없다. 자, 봐봐. 이제 이것은요, 이런 혹시 가등기가 된 집 산 경우 있죠? 나중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샀단 말이죠. 근데 본등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래서 가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요, 가등기가 이월로 되어 있는 집을 병이 산 거예요. 3월 1일 날, 4월 1일 날. 나중에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 거예요. 8월 1일 날. 그러니까 이 병등기는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가 돼서 봐봐. 지금 말소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죠? 말소가 되기 전에는 가등기가 된 집을 샀죠, 병이 샀죠? 병이 샀는데 본등기가 되니까 소유권을 직권으로 말소가 돼버리죠.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그러니까 취득했다가 상실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 병은 누구한테 쫓아가야 돼요? 갑한테. 갑, 너 왜 이런 거 팔았니? 576조 담보 책임.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유학제. 자, 173페이지용 우. 맨 밑을 봐요. 맨 밑에 봤어요? 자, 그럼 봐요.
저당권이 행사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행사 이러면 봐봐요. 그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담보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저당권은 행사 경매가 돼야지 담보책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행사를 하여 매수인이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여기 매수인이 그랬죠. 그럼 매수인 그러면 앞에가 선이다 그다음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선악불문이에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는 그때는 매수인은 여기 봐봐 매수인은 뭐를 부문하고 선악을 부문하고 계약 해제 출제비용 상환 청구와 함께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를 부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2번 아까 말했죠. 가등기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가 무슨 등기가 본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한다. 상실하죠. 이때는 몇 조다? 576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 방금 우리 등기부 봤잖아요. 등기부 몇 조? 576조 이렇게 몇 조요? 576조. 자 그럼 여기까지요. 너무 시간이 기니까요. 다시 여러분요 그 표를 그 앞에 여러분요 페이지 어디로 보시냐면 172페이지로 봐봐. 박스 그 172페이지 그림 노트 172페이지 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172페이지로 보면 뭐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여기 그림 6개 있죠. 이 그림 6개를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이건 정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용익권능이 뭐다?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란 말이 무슨 말이다? 일부 타인의 권리가 뭐고 수량 부정이 뭐고 전부 타인의 권리가 뭐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알았죠? 그래야지 여러분 부동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만 보면 된다? 박스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박스만. 그럼 그 박스만 보면 박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하면 대금 감액은 언제만 한다? 일부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 대금 감액. 두 번째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만 한다? 선의일 때 선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일 때만 한다? 선의일 때만 한다. 그러면 뭐는 선악을 불문한다? 저당권 행사는 선악 불문한다.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전부 타인의 권리, 저당권 행사다. 이 두 가지는 뭐가 없다? 제척 기간이 없고 나머지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다. 선의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악의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알겠죠? 선의는 안 날, 악의는 한 날. 알겠죠? 반대로 얘기했어? 오케이. 악의는 한 날로부터, 선의는 안 날로부터 1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날은 선의, 한 날은 악의. 딱 구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봐봐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 선악불문하고 첫 번째보다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해제권,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 저당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또 저당권은 선악불문하고 출제 비용 상환 청구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5가지다. 알겠죠? 법에 나와 있는 것은 4가지인데 실제로는 5가지다. 다시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 청구권, 저당권의 행사에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그건 법에 나와 있고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하나 있다? 출제 비용 상환 청구.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지문이 몇 개니까 모두 해서 5개니까 4개를 꾸밀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의는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알겠죠? 선의는 안 날, 악의는 한 날. 제척기간 몇 년? 1년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일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내용을 알란 말이죠. 알겠죠? 항상 일부 타인은 뭐냐? 100평 가운데 30평이 병소이다 이 말이고, 수량 부정은 100평을 계약했는데 처음부터 70평밖에 아니더라 이런 말이고. 알겠죠?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실내익 배상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무슨 이익을 배상을 한다? 이행 이익 배상을 한다. 이렇게 무슨 이익? 이행 이익 배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거슬 얘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담보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여러분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페이지 170페이지 한번 봐봐. 170페이지 맨 위에
가운데 보면 뭐죠? 경매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고, 그렇게 돼 있나요? 경매 있고 물건의 하자 있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경매부터요 물건의 하자하고 그다음에 뭐죠? 그 과세 수취권 있죠? 여기를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